안녕하십니까 토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맛이 나통 이준혁입니다. 오늘 파란색 컬러가 굉장히 멋지신데 어디 브랜드예요? 이거 사실랑도 좀 깔맞춤인가요 지금? 오늘 이태리 와인을 소개를 해드려서 이탈리안 수트를 이탈리안 수트예요? 예. 샤마시라고 해서 알란스라고 친한 형님께서 수입을 하세요. 그래서 착한 가격에 주고 계시는데 형님 잘 입고 있어요? 협찬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시카이아 그 코르크 색깔이랑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작년에 형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반벌 맞춘 건데 이탈리아 편이니까 이탈리아 수트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보르도 편 하면서 네네. 슈퍼 토스칸 살짝 언급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와인썰 좀 추가로 슈퍼 토스칸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아톰님 그 슈퍼 토스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슈퍼 주세요. 투스칸? 네네. 슈퍼에 파는 투스칸 와인? 요거 꼭 넣어주세요. 슈퍼 투스칸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와인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존의 이탈리아의 엄격한 와인 분류 체계, 특히 DOCG와 DOC 기준에서 벗어나 국제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등을 블렌딩하여 만든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이 용어는 공식적인 와인 등급이 아닌 1970년대 초반 와인 평론가들이 기존 규정에 따르지 않고 품질을 우선으로 한 토스카나 와인들을 지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슈퍼 토스칸의 탄생 배경에는 조금은 엄격한 이탈리아의 규정에서 시작되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아주 엄격한 와인법 DOCG와 DOC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조베제를 주로 사용하고 토착 품종만을 사용해야 했으며 국제 품종, 예를 들어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 등은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일부 생산자들은 조금 더 다른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국제 품종을 블렌딩하거나 프랑스식 오크 숙성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인들은 기존의 와인 등급인 DOCG와 DOC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비노 따볼라, 즉 식탁용 와인 혹은 테이블 와인이라고 하는 최하위 등급으로 와인을 분류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이제 영국과 미국의 와인 평론가들이 이런 혁신적인 와인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슈퍼 투스칸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이 와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기존 이탈리아 와인 규정인 DOCG, DOC가 아닌 와인의 품질 자체로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슈퍼 투스칸은 아주 많은 인기를 끌며 1990년에는 마침내 이탈리아 정부가 새로운 등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2년에 도입된 등급으로 IGT, 즉 지역 특산 와인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슈퍼 투스칸 와인들은 이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톰님 어떤 와인들이 이 등급에 속해 있나요? 레드 와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테누다 산 귀도의 사시카이아입니다. 이번엔 선물 받았어요, 제가. 재작년 가을에 춘천 세계주류의 손 대표님께서 잘 샐러리겠다 같이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한 20년 뒤에 따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안 따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시카이아는 1968년 첫 빈티지가 생산되었습니다. 슈퍼 투스칸의 시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요 품종은 카베르네 소비뇽과 카베르네 프랑이며 2013년에 마침내 DOC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시카의 시작이 조금 재밌는데요. 1940년대 마르키즈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 백작은 프랑스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베르네 소비뇽을 볼게리 지역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프랑스 오크 숙성 방식과 보르도 블렌딩으로 기존 이탈리아에 생산되는 와인들과는 차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시카이를 슈퍼 투스칸의 시초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94년 이탈리아 정부는 사시카이의 명성을 인정하여 볼게리 DOC가 설립되게 되었고 이후 2013년 사시카이아는 독자적인 DOC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볼게리 사시카이아 DOC예요. 예. 역시 시초라서 약간 그렇죠. 많이 줬나요? 이 와인은 뭐 전 세계 평균 가격이 약 한 360불대 정도이고요. 1985 빈티지는 3,790불에
유가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마지막에 사 먹은 게 1,100불, 1,200불 되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2014년, 5년 됐었나? 매그넘도 한번 얻어 먹은 적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저게 저 정도 10,000불 넘어가겠다. 어쨌든 이전에 몇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시가에는 1985 빈티지와 1985 빈티지가 아닌 와인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독보적인 퀄리티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후에도 2006, 2009, 2016, 18, 그다음에 2019 빈티지 역시 아주 뛰어난 퀄리티를 지니고 있으며 제가 테스팅은 해보지 않았지만 2021 빈티지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 아마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점수 아주 좋게 받았을 거거든요. 네. 2021 사시가 따주시면 뛰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안티노리입니다. 안티노리는 두 가지의 슈퍼 투스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티냐넬로이고요. 두 번째가 솔라리아입니다. 티냐넬로는 1971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이며 산조베제와 카베르 소비뇽, 카베르 프랑이 블렌딩됩니다. 최초의 공식 슈퍼 투스칸 와인 중 하나이며 프렌치 오크 방식을 도입한 와인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07, 2016, 2017, 2018 빈티지를 추천해드리며 이것도 역시 제가 테이스팅을 해보지 않았지만 2021 빈티지가 역대급 빈티지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솔라이아는 1978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이고요. 이 와인 역시 카베르 소비뇽, 산조베제, 카베르 프랑이 블렌딩 됩니다. 솔라이의 평균 가격은 약 380불대이고요. 첫 번째 빈티지인 1978 빈티지는 74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7, 2010, 2013, 2015, 2016, 2018 빈티지를 추천해드리며 이것도 역시 제가 테스팅은 해보지 않았지만 2021 빈티지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이태리 슈퍼 투스칸이 2021이 벌건디로 치면 2020년 빈티지 정도, 2019 빈티지 그 정도로 아주 좋은 레전드급 빈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와이너리는 테누타 델 오르넬라이아입니다. 이 생산자 역시 두 개의 걸출한 슈퍼 투스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바로 오르넬라이아와 마세토입니다. 오르넬라이아는 1985년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이며 보르도 스타일의 슈퍼 투스칸답게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거기에 뿌띠베드로가 블렌딩됩니다. 오르넬라이아의 평균 가격은 260불대이고요. 첫 번째 빈티지는 1985 빈티지는 약 830불에 육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1, 2006, 2008, 2009, 2010, 2016 빈티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최근 갈수록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품질을 지닌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2001 빈티지나 2016 빈티지는 진짜 역사급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마세토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슈퍼 투스칸 와인이며 가장 뛰어난 퀄리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인은 1986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입니다. 이탈리아의 파투리스로 불리우며 메를로 100%로 만들어집니다. 마세토의 평균가는 약 한 1000불대 정도 돼요. 그리고 90 빈티지의 경우에는 한 1900불에 판매될 만큼 이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1998, 2001, 2004, 2006, 2010, 2015, 2016 빈티지를 최고의 빈티지로 손꼽고 싶고요. 제가 이것도 테스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2021 빈티지 또한 아주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세토가 재미난 거는 2017 빈티지부터는 세컨 와인인 마세티노를 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와인 역시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세토는 미니멈 15년, 20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요. 참고로 현재 마세토와 오르넬라이아는 2005년 프레스코발디 가문에서 지분 전체를 사들이면서 프레스코발디 가문의 와이너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이태리에 백기오 다리 있는 동네 두오모 성당인데 거기 갔다 왔었는데 그때 프레스코발디 그거 진짜 다 프레스코발디 거 왕국이 진짜 가니까 롯데 가면은 건대 가면은 롯데 있는 것처럼 잠실 가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잠실에 롯데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잠실이 다 프레스코발디 거도 두오모는 가니까 프레스코발디에서 또 한 레스토랑 있어요. 이 작가님 가보시지 않았나 거기? 봤어요.
스테이크 이만한 거 주면서 그 라마이오네 메를로 100%로 만든 아주 맛있는 와인인데 그거랑 지라몬테 그다음에 니포자노 올드 빈티지, 백 빈티지 막 이런 거 진짜 레스토랑에서 팔레트를 이만한 걸 하나 주길래 이거 저기 뭐예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진짜 한 2kg 더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돈 진짜 많은 집안. 프레스코발디가 그렇게 많은 걸 라피트는 얼마나 많을까? 로칠드가 보면 전 세계 부부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계신다는데 어쨌든 마세토 오르넬리아 하니까 프레스코발디가 생각나네요. 아까 그 라피트 얘기 나온 김에 네네네. 1등급 와인과 슈퍼투스카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사시카야하고 라피트, 그다음 뭐 페트리스, 마세토 비교하는데 일단 라피트하고 사시카야는 가격 차이부터 상당해요. 평균가만 보더라도 라피트가 한 800불, 900불 사이일 거고 이제 사시카야는 300불 되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죠. 라피트 로칠드 같은 경우에는 보도 와인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완벽한 밸런스와 우아함이 돋보이는 와인은 또 개인적으로 보르도 그랑크루 클라스 중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와 퀄리티를 지닌 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시카야는 샤토 라피트 로칠드에 비해 이태리 와인 특유의 애시디티가 좀 돋보이며 조금 더 두툼한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가격에 관계없이 저한테 한 와인을 공짜로 주면 당연히 라피트 로칠드 고르겠죠. 하지만 또 그게 재밌는 게 사시카야 1985 빈티지가 얼마나 좋은 와인이냐면 예를 들어서 샤토 라피트 로칠드의 역대급 빈티지인 59, 82, 86, 96, 00, 뭐 03 이런 와인들과 붙여놓고 고르잖아요. 그럼 쉽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평균 가격이 4,000불대예요. 그 정도로 좋은 와인이에요. 진짜 사시카야 8호는 좀 변종이라고 해야 되나? 네. 목로가 90과 90이 아닌 와인이 있고 꼬스테스 두르넬이 28과 28이 아닌 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팔머 같은 경우에도 팔머는 61, 28이 탑이고 그 외에 와인들이 있다고 할 만큼 독보적인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시카야. 페트리스와 마세토를 비교한다면 이것 역시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뭐 두 와인 모두 최고의 와인으로 손꼽히며 퍼포먼스 면에서 두 와인 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만 역사나 전통 그리고 전체적인 인지도를 본다면 페트리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실 퀄리티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만큼 두 와인 다 최고예요. 근데 제가 반대로 볼게요. 이 작가님 페트리스 한 병 먹을래요? 마세토 한 병 먹을래요? 페트루스 마셔야죠. 페트루스 마셔.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세토 진짜 좋죠. 잘 생각을 해보면 메를로 100%로 만든 와인 중에 페트루스에 비견할 만한 와인이 과연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미국에도 없어요. 카베르 소비뇽은 그래도 스크린 이거 있잖아요. 네. 근데 메를로는 없다고요. 그래서 독보적인 와인이다. 페트루스는. 아톰이 그러면 이렇게 슈퍼투스칸이 네. 조금 유명이 되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우선 로버트 파커가 1985 빈티지 사시카야에게 100점을 부여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파커가 사실 보르도 1982 빈티지에 대해서 극찬을 했거든요. 그때 다른 평론가들은 1982년 빈티지가 너무 익은 빈티지라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파커 혼자 1982 최고다, 역대 최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고 2, 3년 지나 보니까 1982년이 엄청 좋은 거죠. 그때가 뭐 84년 됐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로버트 파커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시카야 8호를 갑자기 만점을 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왜냐면 이전에는 90점 뭐 초반 뭐 그 정도의 점수를 받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 물론 가격 또한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테누다 델 오르넬라이아가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지속적으로 와인 스펙테이터 탑 100에 들게 되죠. 93년에는 1990 빈티지가 8위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는 1997 빈티지가 9위에 했었고 2001년에는 1998 빈티지가 1위에 오르면서 많은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1년에 오르넬리아 98 빈티지를 샀거든요. 1등 한 거. 그때 얼마 줬을까요? 그래도 한 300~400달러 주지 않았어요? 네, 100불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탈리아 역사상 뭐 최고의 빈티지 중 하나라고 꼽히는
1997 빈티지 중에서도 이제 솔라이아가 2000년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올해의 와인으로 선정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슈퍼 투스칸 와인들이 미국 매체를 휩쓸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슈퍼 투스칸 와인이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로버트 파커를 시작으로 평단의 극찬이 큰 역할을 하였고, 그 다음에 보르도 블렌딩을 좋아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과 일치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 시작으로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그리고 셀러브리티들이 슈퍼 투스칸 와인을 지속적으로 마시며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와인 컬렉터들이 컬렉팅 시장에서 더욱더 많은 인기를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에 가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엄청 많거든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또 자국 와인을 사용하는 셰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셰프들은 적극적으로 슈퍼 투스칸을 많이 소개를 해서 유명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보르도 1등급을 판매하는 것보다 슈퍼 투스칸을 판매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슈퍼 투스칸이 유명해진 계기가 2004년 이제 이건희 삼성 전 회장님께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티나넬로를 추석 선물로 제공하면서 회장님의 와인 이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건희 회장님 생전에 김영호 회장님하고 이제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 댁에서 하실 때 서비스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기아씨 드셨겠죠? 뭘 기아씨 드셨겠죠? 이태리 와인 드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매번 드시면 라피트, 딴 건 몰라도 라피트는 진짜 좋아했어요. 올해가 2025년이죠. 한 15년에서 20년 전이죠. 되게 오래됐죠.